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해외 타지에 한번 갔다 왔는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와서 좋았지만 대한민국만큼 쾌적하고 편한 나라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번 여름을 맞아 여행 한번 다녀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제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이성영이라고 합니다. 탈북한 지는 이제 6년 정도가 되고 한국에 정착해서 제 가족을 꾸리게 되었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과 아들까지 있답니다. 사고뭉치들이긴 하지만 그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저한테는 인생의 선물이자 보람일 수밖에 없답니다. 저도 유튜브를 즐겨보지만 이렇게 출연해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하고 재밌네요. 저는 북한 원산에서 태어나 탈북 직전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원산의 토박이지요.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지만 아버지하고 자란 탓인지 조금 털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버지는 너무나 폭력적이셨고 북한의 사상교육에 깊이 세뇌당하셔서 일찍이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도리는 아예 못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의 실체를 너무나 깊게 깨달았던 편이라 기회가 될 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었죠. 당연히 북한의 체제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다하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습니다. 말이 아예 안 통했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원산 시내에서 다들 알아주는 노래와 춤꾼이었답니다. 특히 제 목소리는 다들 극찬을 했거든요. 물론 제 목소리에 자신도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의 응원단이 참으로 유명하지요. 저는 북한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북응원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다 알아주는 엘리트들이 있고 북한을 대표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춤과 노래도 잘했으니 저는 더더욱 관심사는 오로지 응원단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평양 시내에 갔었을 때 북한 응원단 이쁜 언니 아들이 곱게 차려입고 다들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처음 언니들한테 반해서 그 이후로 응원단의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같이 미녀들만 있더군요. 저도 그런 언니들이 되고 싶었죠. 얼굴은 어렸을 때 이쁘지 않아서 어떻게든 실력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요. 응원단의 심사는 매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젖살이 빠지면서 점점 얼굴이 이뻐지더군요. 참으로 다행이었죠. 얼굴 때문에 선발 과정에서 탈락을 할까봐 마음을 졸였던 날들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엄격했던 선발 과정을 끝내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응원단의 훈련 강도는 군대식 훈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단체 집단은 전반적으로 훈련 강도가 말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말 그대로 참교육을 당하죠. 저희는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용납이 절대로 안 되고 그러한 건 이유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게 북한의 신념입니다.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죽기 살기로 무한 단련을 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북한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해주던 말들과 달리 북한은 더 지독한 곳이었고 참혹했죠. 저희는 고위 간부 성접 때는 기본으로 훈련 시간에 훈련에도 집중을 해야 했으며 성접대 시간에는 접대를 끝내주게 잘해줬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훈련 시간이 더 좋을 정도로 성접대의 시간은 끔찍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노예로 착취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런 성접대 맞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요. 그렇게 스트레스로 살이 빠지는 동무들은 한둘이 아니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 쓰러져 병원으로 끌려가는 동무들은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영양실조에 걸렸었으니까요. 미모 관리도 당연히 필수지만 다들 스트레스로 인해 죽지도 못하고 그저 기계처럼 똑같은 시간에 낮에는 춤과 노래를, 밤에는 허리를 돌리며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응원단의 또 중요한 역할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강하며 북한의 정치적 메시지를 대외에 전달하는 중요한 집단입니다. 그러니 매우 잘 보여야 하지요. 정말 끔찍하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평생을 꿈을 위해서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고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이 맞는 거죠. 빈틈이 없으니까요. 정말 독한 애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독하게 연습하며 준비한 우리의 응원단들이 2018 아시안게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젊은 나이에 북한 외에 외국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안 됐습니다. 한평생 북한에서 살다 보니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은 정말 북한 내부에서는 안 좋았던지라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단일수록 더 심한 사상 교육을 받으니 분별력이 많이 안 좋아졌었지요. 그래도 이 지옥보다는 낫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니 그 치욕스럽고 비참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대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인천공항은 정말 깔끔하고 바닥에 누워서 먹고 살아도 될 만큼 청결했으며 정말 넓었거든요. 너무나 신세계였죠. 그리고 모두가 질서정연했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정말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찌 그리 부티가 납니까? 평양 사람들보다도 남녀할 것 없이 고운 피부가 참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짐굴레마저도 엄청 비싸 보였습니다. 북한에는 저런 물건이 있어도 그렇게 정교하지 않거든요. 캐리어라고 하지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막 다루고 굴리며 암시롱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귀한 물건인데 막 다루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런 귀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다들 여행 가려고 모일 수가 있는 건지요. 북한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항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태반입니다. 북한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김간에만 탈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죠. 아니면 정말 돈이 차고 넘쳐나는 부자들만 탈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자유롭고 편한 그 분위기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평양국제공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공항들을 다 군사 전용이라서 공항이라고 칭하는 것도 웃기죠. 그래서 평양국제공항에 가보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 빼고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거의 대부분 한국인들과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에 가기 위해 준비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어린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까지도 나이대가 다양했습니다. 그래도 공항에만 이렇게 돈을 바른 거겠지 생각을 다들 했었지요. 착각하지 말자고. 다 보여주기 식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비슷한 경제 수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멀끔하게 좋은 옷들을 입고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에 다들 즐거워하며 있는 것을 보니 내가 그간 배우고 들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은 진정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침울해졌죠.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많이 다른 한국이니까요. 북한에서 지낸 과거의 나날들에 대한 감정이 말로 설명이 안 되더군요. 그렇게 공항 밖의 한국의 도시들을 보고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밤, 낮 할 것 없이 24시간 내내 전기가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 큰 전광판과 음식점부터 모든 건물의 불이 다 켜져 있더군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시 되는 거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전기도 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크고 많이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늘 암흑 속에 살다가 처음으로 햇빛이 아닌 이게 야경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형형색색의 빛들이 저는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았죠. 웬만한 부자들 빼고는 전기를 조금밖에 쓸 수 없어요. 어이없겠지만 북한의 대표 도시 평양도 정전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시 전체가 정전이 돼요. 그래도 하루에 대략 7시간 정도는 전기 보장이 돼요. 물론 평양만 포함됩니다. 다른 그 외의 지역들은 전력 공급은 거의 없습니다. 시골 쪽은 아예 어두컴컴해서 형체가 보이지도 않고요. 특히 북쪽 국경 근방은 1년에 딱 하루만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것 말곤 매일같이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잠도 빨리 잘 수밖에 없고요. 조선시대처럼 사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만 보면서요. 그것도 설날에만 딱 켜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정은이 설날에 텔레비전으로 통해 연설을 하거든요. 그럼 모든 인민들은 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치졸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밤에 나가야 할 때는 촛불을 켜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불마저 없으면 그냥 아예 안 보이고 무섭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밤하늘은 정말 어두웠는데 한국의 밤하늘은 밝더군요. 밤인데 이렇게 찬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응원단 동무들도 넋을 잃었고요.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우리처럼 무섭게 다닐 일은 희박하다는 거죠. 가로등도 어찌나 밝던지요. 우리한테 전기 공급해주는 것보다 더 밝았어요. 가로등이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그래서 밤에도 어딜 가나 사람이 많더군요. 참으로 부러웠어요. 마음 놓고 이 빛에 의지하며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저희끼리도 정말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어딜 가나 다 깨끗하며 휴지도 있고 다들 청결하게 이용을 하더군요. 세면대도 있고 비누에 깨끗한 물까지 나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돈도 안 내고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도 시내 쪽에 딸랑 하나 있는데 그마저도 연락하기에 그냥 집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거나 그냥 밖에 구석에 볼일을 봅니다. 휴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려심이 깊이 느껴졌었죠. 정말 부자 체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지를 보며 왜 아무도 안 훔쳐가나 생각을 했지요. 북한은 무조건 훔쳐갈 텐데 말이죠. 이렇게 부드러운 휴지를 왜 아무도 안 가져가나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휴지는 당연히 흔하고 시민의식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을 때도 마음이 참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인 건지 차가 다 좋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가 엄청 비싸 보이는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다들 기본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희귀하게 생긴 자동차도 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외국에 정말 비싼 차더라고요. 그 야광 초록색 차가 아직도 큰 충격이었죠.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본으로 비싼 핸드폰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 응원단에 있던 한 동무가 얘들아, 내가 지금 뭘 봤는지 알아? 엄청 큰 스크린으로 아이들이 오락을 하더라. 그 아이 것 같더라우. 저는 걔가 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난리를 치면서 직접 가리킨 곳을 봤는데 진짜 여자애 남자애 하나씩 들고 오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습니다.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이패드라면서요. 요즘 아이들은 다들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선도 없이 들고 다녔을 때 봤던 그 신선함과 충격은 아직도 아이패드를 실물로 보면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정말 많았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령 씨 생생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으로 되어 있는 걸 북한 사람들이 보면 생소한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다른 나라에 처음 가면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른 문화와 경제 차이에 실감도 많이 느낀답니다. 한국에 오셨으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미소를 잃지 말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